아시겠지만 해군 같은 경우는 림팩 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면 각 나라 이제 해군력이 모이니까 서로 비교도 되고 자극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포만 가지고 사실은 군함을 만들 때 림픽을 참가했는데 미국이 예인하는 타켓을 쏘는 것이 아니라 타켓의 예인줄까지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인줄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훈련을 못해요. 예인줄이 끊어져 버리면 타켓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포 사격 능력이 뛰어나면 예인줄을 맞추느냐. 그래서 탑건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탑건. 두 번째는 이제 잠수함을 209 잠수함이 참가했는데 미국 퇴역한 전함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한테 먼저 기회를 준 겁니다. 209 잠수함, 대한민국 209 잠수함 먼저 한번 들어가서 어뢰 공격해봐라 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제대로 쐈는지 한 방에 원샷 원킬을 시켜버린 거예요. 10,000톤이 넘어가는 전함이 어뢰 한 별로 갑자기 침몰하니까 그날도 다른 이제 그 참가국들이 그 사격하려고 줄줄이 이렇게 플레인이 짜여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바람에 그냥 그 뒤 훈련이 치료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정도로 전술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요즘은 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면 미국하고 직접 비교되는 게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함정을 동일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함을 처음 만들 때, HD 현대중공업 처음 만들 때 미국에서 전투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하면서 설계 도면까지 사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 이지스 구축함이란 것은 굉장히 그 스텔스 기법이 들어가고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건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아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걸 놓고 이제 정부와 업체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것이냐. 그럼 안정적으로 워낙 이제 비싼 또 함정이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야 오롯이 우리 것이 되니까 도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는 건조비 1조 원 정도로 만들면 되는데 미국은 2배 내지 3배가 들어간대요. 근데 기간이 또 1년에서 1.5년이 더 든대요. 그렇게 비싼 함정을 더 긴 기간에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값싸게 짧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 함정 건조 역량을 미국도 주목하게 된 배경이 이거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카이 FA-52 이제 수출 앞단에 서 있고, 또 우리 기동 장비 K9 자준포, K2 전차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늦게 출발하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만든 함정이 K 명품 반열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군에서도 연합훈련을 하셨을 텐데 그때 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하셨나요? 한미 연합 그 정례 훈련이었는데 팀을 나눠서 레드에어, 블루에어 우군팀 해서 이제 나눠서 서로 교전도 묘사하고 이제 어느 지역 타겟 가서 공격하고 돌아오고 이런 훈련들을 했는데 이제 벤이라고 그래서 그 공중 전투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지상에 다 그게 결과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다 브리핑장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아비판 시간을 갖는데 거기서는 팩트로 다 나와요. 누가 킬당했고 누가 뭐 표적 발사 실패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한미군 공군들이 많이 놀라워하는 게 한국 공군들이 되게 기량이 높고 훈련도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군에서는 또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가 또 가장 큰 다국적 연합 훈련인데 아마 그 전에는 사실은 다 미군 주도 아닌 뭐 호주 공군이나 이 영어권에 있는 미션 커맨더들이 다 주도했는데 최초로 한국 조종사가 가서 다국적 연합군을 지휘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어떤 훈련 체계라든가 항공기 기반의 이랬던 것들이 그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까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들 그런 뉴스들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육군에서는 드론으로 이 연합훈련에 참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야전에서 드론을 가지고 훈련했던 경험이 저도 딱 한 번 있거든요. 2012년경에 적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이런 대활약전 훈련을 미 2사단에 있는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하고 같이 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드론을 운용하면서 항상 표적을 획득했을 때 그 좌표에 오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오차를 보고 위성 지도와 대비를 해가지고 오차를 수정한 정밀한 좌표를 화력 지원 부대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초탄을 발사하고 그다음 수정탄을 유도를 해주는데 미군들은 그냥 나타난 좌표를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수정탄을 그냥 유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차를 수정해서 넘겨주면 그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느냐? 별로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자기들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후 검토를 해보면 이제 미군들은 우리한테 야 너희들은 그 수정까지 해주는데도 우리보다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놀라서 우리 부대에 서로 교류를 하자 해가지고 방문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친구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센트에 꼽아가지고 쓰는데 그 친구들은 발전기를 항상 쓰더라고요. 모든 비행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전적으로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